오늘은 2025년 12월 14일로 이제 정말로 이제 연말인데, 확률론과 미분기야 1기가 2025년 초에 시작을 했었고요. 시작됐던 어떤 취지가, 제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된 어떤 논문이 있어요. 확률 미분기야 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 반년 정도 어떤 일련의 어떤 계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기 스터디를 토대로 설계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김택 선생님께서 서브스터디 리딩을 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그 중간 과정들을 훌륭하게 잘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어떤 했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제 결과물도 나왔고, 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부는 디테일들과 일부는 이제 본인 생각과 본인 얘기들과 그리고 어떤 일 얘기, 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박사과정으로서 만약에 시작하시게 되면 어떤 방향성에서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들을 좀 짧게는 한 50분에서 길게는 한 1시간 반 안에서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김 대생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한율론과 미분기와 스터디와 서브스터디, 이제 서브스터디를 이제 주로 리딩했던 김태익입니다. 1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서브스터디랑 스터디 리딩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터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 주신 저분이 교수님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상황을 이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어, 나이는 벌써 이제 40을 향해서 40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지금 학계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고 이 프로젝트가 1년 동안 진행이 돼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당연히 이제 시간은 많이 쓰긴 했지만 이제 계속 공부 뭐 학생이어야 이걸 진행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수학에 대해서 엄청 계속 수학을 전공을 해 와서 할 수 있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계속 계산을 해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했다는 것이 되게, 크게 계속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보시면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한 것은 이제 펀더멘탈 갭과 이제 커플링 메소드라는 라는 주제로 이제 1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먼저 펀더멘탈 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리학과 분들도 계셔서 아마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돼 있지만은 그냥 거의 한 페이지당 하나씩이라서 그냥,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물리학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슈레딩거 이케이션일 것 같은데요. 이 슈레딩거 이케이션에 대해서 이 이제 이렇게, 1차원에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라플라시안 플러스 V, 이제 그 포텐셜 V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이제 구하는 것이 이제 슈레딩거 이케이션의 가장 기초적인 경우인데요. 이제 만약 이제 V가 0이라고 한다면, 이제 라플라시안은 이제 아이겐 밸류 이렇게 되는 이케이션에서 쉽게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n차원으로 이게 확대가 되더라도 이제 만약 v가 0인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맨 밑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펀더멘탈 갭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지금 현재 드리클렛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지금 아이겐 밸류들이 이렇게 0 이상으로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펀더멘탈 갭은 이제 두 번째 아이겐 밸류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아이겐 밸류하고 그 차이를 이제 펀더멘탈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뭐 맨 마지막에도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양자 컴퓨팅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저기 뭐 반도체 같은 데서도 이제 좀 많이 많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본 것처럼 V가 0인 경우에는 포텐셜이 0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V가 0이 아니라든지 또는 이제 도메인이 이렇게 되게 지금 렉탱귤러였는데 그런 도메인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펀더멘털 갭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실제로 풀 수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뭐 이제 손으로 막 푸는 것, 손으로 이렇게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풀 수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들 다 보면은 펀더멘털 갭이 얘보다 지금 그 V가 0인 케이스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등식으로 이렇게 펀더멘털 갭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네, 김민호 선생님. 아, 네, 제가 사실 이 네, 분야를 처음 들어서 전혀 몰라가지고 좀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그 첫 번째 전 슬라이드에서 그,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의 아이겐 펑션과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냥 단순히 방정식의 해를 말하는 건지 이게 먼저 좀 궁금했고요. 그 1D에서는 뭔가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ND에서는 아니면 이게 어떤 해집합의 뭔가 베이시스 같은 걸 말하는 건지 좀 그냥 혹시 간략히 의미를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왜 아이겐 밸류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두 개의 0보다 큰 아이겐 밸류들의 갭을 보는 게 좀 중요한 문제인지 혹시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 집합을 전체를 보는 게 막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케이션 자체가 지금 여기가 그 좌변이 하나의 이제 그 뭐냐 오퍼레이터거든요. 이제 V가 0이라고 한다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형대수학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에 벡터가 작용을 했을 때 어떤 상수가 나오고 다시 그 벡터가 등장하면은 그걸 이제 아이겐 밸류하고 아이겐 벡터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좌변을 다 이제 그 오퍼레이터로 취급을 해서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p라는 펑션이 들어왔었을 때 람다라는 상수가 나오고 p라는 게 다시 등장한다면은 이게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 많은 쪽에서 응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봤던 거는 이제 반도체 쪽이고 사실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퀀텀 컴퓨팅에서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그 펀더멘털 갭이 이 값보다 클 것이다라는 것이 그 한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펀더멘털 갭 컨젝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도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부등식 그 미분 방정식에서 이제 그 아이겐밸류의 부등식을 이제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맥시멀 프린시플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셔서 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싱어왕 야오야오라는 지금 논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 하한을 설정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값은 이제 완전한 값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것보단 더 낮은 값이긴 더 이제 작은 값이긴 한데 얘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했냐 이 부등식을 이끌어냈냐를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미분 그 최고점에서 미분을 두 번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미분을 한 번 하면은 0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극대값에서. 그다음에 미분을 두 번 했을 때 이제 극대값이려면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최고값에서 이렇게 미분을 두 번을 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부등식이 벌써 등장을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맥시멈 프린시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함수를 이제 두 번을 미분을 해야 될 텐데요. 그때 이 논문에서 택한 지금 함수는 이런 함수를 택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그 어떤 함수를 첫 번째 아이겐밸류를 이제 분해 두 번째 함수로 이제 두 번째 아이겐 펑션으로 지금 두고 있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얘를 이제 그 실제로 라플라시안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벌써 펀더멘탈 캡이 등장이 해요.
이제 뒤에 이제 좀 추가 텀이 붙겠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사실 이것만 나오면은 되게 엄청 만족하면서 끝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뒤에 이제 추가 텀이 붙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뒤에 추가 텀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어떻게 이제 얘네들을 없앨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이 펀더멘탈 갭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텀을 어떻게 이제 제거를 할 것이냐가 이제 결국에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중에 이제 한번 나오게 되겠지만 지금 이 함수를 한번 그 뭐냐, 그레디언트 해서 그 이제 그레디언트 한 거에 길이를 이제 그 길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하고요. 이때 이제 헤시안과 이게 그 라플라시안의 이제 다시 그레디언트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얘네들을 컨트롤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쓰인 부분이 이제 V가 이제 컨벡스라는 조건이 좀 달려 있는데요. 얘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첫 번째 아이겐 밸류의 로그 컨캐비티가 이제 좀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포인트에서 결국에는 이 지금 분수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이제 0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서 그 결국엔 이 분수 함수도 최대값이 나오는 거 최대값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등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F1이 뭐예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F1요? F1, 람다 F1. is retrieved 아, by 제가 F1을 좀 잘못 썼, 이거 C1이, C1입니다. C1이요. 네네네. 예. 제가 쓰다가 잘못 쓴 겁니다. 음. 제가 그 공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하면서 좀 잘못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다음에 한 몇 년 뒤에 2011년에 정확한 해가 이제 정확한 이제 솔루션이 구해지는데요. 어, 그때 이제 사용한 것이 이제 모듈러스 오브 콘벡시티라는 개념이 좀 들어옵니다. 얘가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함수가 얼만큼 컨벡스하냐를 이제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되는 게 이제 V고 이제 이걸 1차원 함수에 비해서 얼만큼 콘벡스하냐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이제 모듈러스 오브 컨벡시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따르면은 이 V 틸다가 V의 모듈러스 오브 컨벡시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얘를 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어 이제 1차원 V 틸다 아까 전에 이제 그 V 틸다가 이 V의 그 모듈러스 오브 컨벡시티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싱어왕 야오야오에서 봤었던 그 로그 콘캐비티가 이 뭐냐 1차원의 그 아이겐 펑션에서도 이제 그 모듈러스 오브 로브 콘캐비티가 성립을 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로그 콘캐비티 관계가 이제 있다 1차원 아이겐 펑션이 로그 콘캐비티가 이제 있다면은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이제 이런 람다가 그 뭐냐 잠시만요. 여기가 좀 잘못 써졌네요. 있다면은 펀더멘탈 갭이 이제 1차원의 펀더멘탈 갭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V가 콘벡스 하다면은 이제 V가 0인 것이 이제 그 모듈러스 오브 콘벡시티가 돼서 결국에는 그 뭐냐 1차원의 펀더멘탈 갭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었던 그 뭐냐 3파이 제곱 오버 D 스퀘어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펀더멘탈 캡 컨젝처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앤드류하고 클러터벅이 이제 증명을 했고요. 사실 여기에서 내용들이 되게 그 함수 그 펑션 아날리시스가 엄청 그 깊게 들어가지고 여기를 깊게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만 된다는 것만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확률론과 미분기하이기 때문에 이 컨젝처를 커플링 메소드로 그 확률론적으로 어떻게 유도하냐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목적이었고요. 이것을 커플링 메소드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확률론적인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토 디퓨전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토 디퓨전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에는 이토 디퓨전이라는 게 어떤 2차 그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여기서 가장 이제 이제 예시로 볼 수 있는 거는 브라운 모션인데요. 저희가 그 모든 확률 과정은 그 브라운 모션의 관찰로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확률 과정 이론들을 이제 좀 이제 그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디퓨전하고 지금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하고 이제 이 시계에서 한번 넣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DBT가 그냥 브라운 모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B가 0이고 이게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어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라플라시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라플라시안을 이용한 히타입 이케이션을 파셜 디퍼런셜 이케이션을 세워보면은 그게 이제 보통 히 이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의 솔루션이 가우스 펑션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모션이 정확하게 가우스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브라운 모션이라고 하는 게 라플라시안이라는 그런 오퍼레이터랑 연결이 됐고 결국에는 이토 디퓨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하고 연관돼 있다는 게 결국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지 여기에서 조금 이제 정확하게 1대1 매칭이 되냐랑은 솔직히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사실 이토 디퓨전이 이제 유니크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유니크하게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디퓨전하고 이런 디퓨전하고 이제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이제 좀 이제 다른 거잖아요. 이제 위아래가 바뀐 거잖아요. DY가. 이거 둘 다 이 위에 식에 넣어 보면은 여기가 라플라시안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1대1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메소드는 이제 핵심적으로 뭐냐면은 같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에 매칭이 돼 있을 때 이 두 개가 일단 같이 나오고요. 같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에 대응되는 그 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을 이제 코어덕티드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J하고 K라는 것에 의해서 지금 이제 결정이 되는 걸 텐데요. 이제 가장 간단한 게는 J는 I고 J는 아이덴티티이고 K가 0이 된다면은 지금 DX하고 DY가 완전히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제 완전히 싱크로나이징 된 이제 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보면은 아이덴티티 백이 지금 이 뒷부분이 지금 정확히 이제 프로젝션이거든요. X에서 이제 X라는 점과 Y라는 점을 이었을 때 그 선으로 이제 프로젝션이 되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 번을 빼는 거니까 얘는 결국에는 어떤 X라는 점과 Y라는 점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거울을 두고 거울로 해가지고 거울상처럼 움직이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미러 리플렉션 커플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리플렉션 커플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까 전에 펀더멘탈 갭을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 두 개의 커플링을 세웁니다. 이렇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네, 세웁니다. 사실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둘 사이의 디스턴스예요. 이 둘 사이의 디스턴스에 관심이 있고 얘를 결국에는 미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스터디의 이름 자체가 확률론과 미분기하잖아요. 그래서 확률론에서 결국엔 미분을 하고 그거의 미분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다른 이제 공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요. 이 확률론의 확률 과정에 미분을 하는 것이 이 스터디의 큰 하나의 테마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그냥 일차적인 미분을 했을 때는 그냥 함수를 미분했을 때는 그냥 뭐 그냥 한번 미분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확률 과정에 대한 미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미분이 두 번이 들어가요. 미분.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미분이라고 해야 되나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왜냐하면은 사실 이 미분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적분 이야기거든요. 이 적분 이야기인데 얘를 지금 이제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제 두 번 미분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함수의 미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고 한다면은 확률론과 미분기하 이기를 참여하시길. 어, 네, 그래서 일단 이 식에 그냥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공리루오라는 이제 사람들이 쓴 논문에서는 결국에는 얘를 얻어내요. 모듈러스 그 1차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그 솔루션이 어, N차원 솔루션의 모듈러스 오브 로그 콘케비티가 성립을 한다면은 지금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는 것을 구해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익스펙테이션이 이 펀더멘탈 갭의 이제 타임으로 점점 디케이 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하고 이제 그 확률론에서 가장 이제 좀 중요한 이케이션 중에 하나인 코모골로브 베코드 이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립시츠 컨티뉴어스하고를 엮어서 결국에는 펀더멘탈 갭 컨족차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이 식이 결국엔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 식이 이제 모든 T에서 성립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 이 파트가 이제 양이 수여가 돼서 그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두 번째 채팅방에 파트인 질문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채팅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아니면 직접 질문자가 해주시죠, 질문을. 네, 아까 슬라이드, 한 두 번째 전 슬라이드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토 공식, 여기서 DF에 대한 공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사실 뭔가 T랑 XT라는 뭐 변수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로 테일러 전개 그냥 그거를 2차까지 한 것처럼 마치 보이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엄청 좋은 관찰이신 것 같고요. 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일반 함수에서, 똑같이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분을 했을 때 결국에는 1차가 살아남고 2차 이후는 사실은 다 이제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똑같이 여기에도 확률 과정에서 테일러 전개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t를 0으로 줄이면서 이제 0으로 수렴하는 부분은 버리고 0으로 수렴하지 않는 부분만 남겨놓은 게 이거라는 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니 확률론과 미분기와 이기를 참여하시면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승민 선생님.
아, 네.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YT 같은 경우는 반사 정리로 이제 커플링된 확률 과정이고, 이제 저기 뭐죠? 크사이티 같은 경우는 저기에 들어가는 함수 F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크사이티로 나오는 부분이 저쪽이군요. 근데 네네. 혹시, 아까는 또 궁금했는데, 그 소가로가 의미하는 거는 뭔가요? 아, 이거 내적인데, 제가 그 레이텍을 다 까먹어가지고, 사실 아, 레이텍으로 작성을 못했어요. 이거 그 타입스트라는 걸로 작성을 했는데요. 거기가 그, 뭐냐, 이 L 앵글, R 앵글이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괄호로 좀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축인, 확률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슬라이드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펀더멘털 갭을 보이게 된 거지요? 이게, 진짜 이게 다긴 해요. 이 결과하고 이걸 딱 결합하면은 음, 그냥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결국에는, 그 커버 글로브가 지금 이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결국에는 U가 이제 여기서 이제 U가 이제 이 V거든요. 그 다음에 이 풋사이가 지금 이제 조금 약간 좀 그 뭐냐 립시츠 컨티뉴어스랑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이런 제약 그 뭐냐 이런 것들이 그 이런 상수들이 조금 나오면서 그 뭐냐 바운드 돼 있어요. 립시츠 컨티뉴어스에서 위에서. 네. 그래서 걔네들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얘가 지금 그리고 어, 여기서 그 아까 전에 그 모듈러스 오브 콘벡시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직접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걔네들을 그냥 결합하면은 이제 그냥 딱 그냥 저식이 얻어져요. 그 다음에 t 음, 반경 집어넣고 네. 하면 t가 이제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네, 이게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네, 네,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0이 될 거니까 말이 안 네, 돼서 그래서 람다가 네, 람다 til보다 커야 된다. 그 시오렘에서 틸다 파이 1이 파이 네, 1에 네. 모듈러스 오브 로그 컨캐비티라는 정의를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겠어요? 네. 여기 잠시만요. 어디 갔지? 네, 여기는 이제 모듈러스 오브 로그 콘벡시티 이제 콘벡시티고 이제 네네. 그 콘캐비티는 이제 여기가 방향이 바뀌고 로그이기 때문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피가 아니라 로그 피가 들어가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 V 틸다가 주어진 V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면 걔를 이제 V에 대한 모듈러스 오브 컨벡시티라고 하는 네, 거고, 네,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걔를 모듈러스 오브 컨캐비티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 1번이 저 아까 저 그 문장을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데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제가 네, 여쭤본 거네요. V 틸다가 n 디멘전 포텐셜의 모듈러스 오브 컨캐비티라면 그러면 그 이게 팩트예요? 이게? 네, 네. V와 V 틸다가 팩트는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네. 증명을 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증명을 함으로써 팩트가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V랑 V 틸다가 모듈러스 오브 컨벡시티 관계에 있으면 파이 1과 파이 1 틸다는 모듈러스 오브 로그 컨캐비티 관계에 있고 이때 파이 1, 파이 1 틸다는 그 그라운드 네, 지금 스테이트죠. 각각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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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맞습니다. 포텐셜 V를 그 다음에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 스텝이 네, 두 그 번째는 로그 방금 그 이제 네. 결론처럼 로그 콘캐비티 관계에 있으면 이제 네. 펀더멘탈 갭이 이렇게 된다예요. 아, 아하.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그렇구나. 그 부분이 이 부분을 사실상 이제 그 뭐냐
두 번째 파트를 증명한 거네요. 스토캐스틱 커플링으로 이제 아, 증명을 하게 된 이거 겁니다. 원래는 이제 증명이 되어 있었는데 네, 확률론적 증명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1D에서 펀더멘탈 갭이 성립하는 포텐셜에 대해서는 여기가 지금 이제 ND 지금 V 그 예, ND 맨전의 V에서 이제 1D 예, 맨전로 넘어가는 이제 다리가 되는 거예요. 어, 이 어, 콘케비티, 모듈러스 오브 콘케비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부위나 생각할 수는 없고 네, 뭔가 비빌 지금 언덕이 되는 V 틸다가 있어야 되고 네, 1D에서는 웬만한 V 틸다에 대해서 펀더멘탈 갭이 뭐 언제 성립하고 그런 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네 계산이 그나마 좀 쉽고 그 다음에 지금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지금 콘벡스 펑션인데 네. 콘벡스 펑션에는 지금 V 제로를 그냥 0으로 잡을 수가 항상, 있어요. 어, 제일 간단하게. 그러면 이 컨디션을 네, 좀 그러면 이제 컨벡스 V는 이제 고전적인 결과고, V에 대해서 어떤 컨디션을 주면은 이게 성립해요? V는? 엔디멘저널 포텐셜 V가 뭐 이러이러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 박스 안에 있는 컨디션 말고, 네, 왜냐면 이건 V 틸다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지? 콘벡스이면 예, 콘벡스이면 콘벡스이면 당연히 V 되고. 틸다가 이제 0으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고, 어, 네, 이제 거기, 이제, 그러면, 네, 거기까지입니다. 제 질문 이건 것 같아요. 그 네, 박스 안에 있는 V 틸다 프라임이란 펑션을 적당히 잘 찾을 수 있다고 하자. 네. 그러면 그 경우에 V 틸다에 대해서 원디멘전에서 펀더멘탈 갭이 성립하냐? 그거는 이제 그냥 그 식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예. 네. 거기도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계산할 수 있냐 없냐는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원디에 이제 존재하는 시어렘의 네, 한계 맞습니다. 안에서 근데 꼭 이제 V 틸다를 이제 어려운 걸 잡을 필요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쉬운 이제 걸로, 대신 네. 쉽고 어렵고라기보다 이제 결과를 더 좋게 하려면 펀더멘탈 갭이 더 큰 게 좋다면 되게 네네, 맞습니다. 뭔가 옵티멀한 V 틸다를 잡을수록 좋겠죠. 네, V의 맞습니다. 펀더멘탈 갭을, 어, 그렇구나. 어, 근데 컴플렉스 도메인이면 바운더리는 그냥 레귤러리티고 그런 게, C1 오메가, C1 네네. 오메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오메가의 아, 바운더리는 어떤 컨디션이 있어야 돼요? 오메가는 오메가도 컨벡스 도메인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컨벡스라는 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그 안에 이미 그 레귤러리티가 다, 그냥 네. 도메인이 컨벡스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하시는 이제 거네. 조건을 사실 여기서 써놨어서 사실 여기 조건들을 상세하게 안 써놓은 건 맞습니다. 예, 네. 저 하나 조금, 그, 뭔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여기 한 슬라이드만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한 슬라이드만 더. 네. 뭐 놓친 것도 한 슬라이드. 네네. 네, 여기 얘기할까요? 여기서 네. 콜모그로프 저게 지금 뭘 의도하신 거예요? 어, 아니, 왜, 저희 이 콜모그로프 오퍼, 무슨 네. 말이에요? 이 이퀘이션을 콜모그로브 그 이퀘이션, 백워드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기 여기서 빼고, 핵심은 결국에는 디퓨전하고 오퍼레이터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여기다 그냥 연결된다라고만 이제 써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실제로 뒤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요. 해서 보면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져 있고, 그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에서 결국에는 그 확률 과정이 결국에는 디퓨전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퍼져나갈 거게 되잖아요. 네. 그게 퍼져나갔을 때, 그 퍼져나간 이후에 익스펙테이션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익스펙테이션이 이 오퍼레이터의
히트 타입 이퀘이션으로 쓰여지더라. 라는 게 백워드 이퀘이션을 해석하는 저기 하나의 오른쪽에 방법이에요. 있는 게 백어디케이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저기 콜모그룹 옆에 있는 거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백워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가요? 포워드입니다. 네. 포워드인가요? 네, 이거는 그냥 데이터를 네, 제로에 넣었으니까 네, 포워드고, 아, 백워드는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아마 이제 데이터를 캐피탈 T에 넣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경우는 아마 L을 마이너스 L로 할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는 그냥, 예, 네. 포워드입니다. 다행히 알겠습니다. 코모그룹을 써서 다행이네요. 근데 물어보신 게 이거, 그 부분이셨나요? 방금 물어보신 게? 아니, 저게 뭘 의도하신 건지 잘 와닿지가 않아서 그냥 여쭤봤어요. 아, 여기는 사실 이 한 슬라이드에 이토 디퓨전에 대한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퍼레이터하고 그 뭐냐 디퍼런셜 오퍼레이터하고 이토 디퓨전하고 연결된다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제가 대답 조금 해도 되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퀘이션만 보고 그냥 간단한 힐 이퀘이션이라고 보면 이제 초기치가 fx일 때 이제 u가 저 방정식을 푼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그, 파티클들의 초기 시간에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밀도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걔네들이 이제 이볼브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이볼루션 로우가 힛 이퀘이션을 따른다. 제가 좀 아, 헷갈려서 그런데요. 그 위에 L의 데피니션이 지금 백워드 데피니션인 것 같은데, L은 포워드입니다. 백워드인가? 왜냐하면 시그마 T를 그냥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네, 그러면 그냥 라플라시안 나오면 네. 그냥 일반적인 힛 이퀘이션 되잖아요. U의 타임 미분이 라플라시안 U 해가지고. 아, 좀 헷갈려서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백워드란 단어를 전혀 들어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그냥 R1 잡으시고 R1에서 그냥 라플라시안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정규분포의 컨볼루션으로 적히잖아요. 그냥 그거 생각하시면 바로 눈이 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한 축이 이제 미분 기하 축인데요. 사실 여기도 할 말이 엄청 많지만 다 적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큰 테마 줄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만 좀 적어놨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크너 포뮬러인데요. 여기는 맨 밑에 식을 보시면 이게 보크너 포뮬러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잠시 돌아가 보면 음? 아, 여기에서 지금 이 식이 사용됐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 U라는 함수에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얘를 이제 얘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얘를 결국에는 여기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를 라플라시안을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걔의 이제 그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를 이제 그 보코노 포뮬라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했었을 때 결국에는 이런 리치 커버처 그 기하학적인 오브젝트가 등장한다는 것이 이제 좀 다른 아까 전에 봤던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아마 이제 미분기하 그 확률론과 미분기하 2기를 하시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될 가장 크리티컬한 그 컨시퀀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미분을 교환하게 되면 커버처가 나온다라는 거가 있을 텐데요. 그것으로부터 나오게 이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싱어왕 야오야오가 했었던 것에 여기가 또 지금 라플라시안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커버처 텀이 지금 더 들어가야 돼, 더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스피어 같은 더 일반적인 공간에서 더 작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커버처 관련된 텀들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 펑션을 같이 똑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똑같은 걸 사용을 해서 리와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논문을 사용을 썼고요. 그 논문에서 스피어에서 구해보니 이렇게 D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하한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같은 이제 그 테스트 펑션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그젝트 솔루션은 아니고요. 이그젝트 로어 바운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크너 포뮬러를 통해서 그 커버처를 넣음으로써 더 이제 일반적인 공간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코비 필드였는데요. 여기는 결국에는 자코비 필드를 이용을 해서 제 그 커버처를 실제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했던 개념들이 어, 그 이런 서브멀전이나 아니면 서브멀전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얘네들 이제 리프트 시키고 걔네들 다시 이제 리프트 시켰다가 다시 이제 그 뭐냐 내려오면서 커버처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아무 그거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정말로 궁금하시면 확률론과 미분기와 이웃기를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인덱스 폼이라는 건데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봤던 것은 중요한 것 중에 그 그 아크랭스의 퍼스트 베리에이션을 이제 이용을 했다면은 인덱스 폼 같은 경우에는 아크랭스의 이제 세컨드 베리에이션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라플라시안 컴파리즌 시오름이라고 아까 디스턴스의 그 라플라시안을 취하면은 이제 커버처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결과가 좀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한 것도 그 디스턴스의 라플라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그 확률론적인 거랑 이제 스피어랑 결합을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대략적으로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그 브라운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얘가 그 유클리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정의된 거를 그냥 스피어로 옮겨 보려고 하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렇게 그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썼을 때 이런 뭐 그 미소 증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 같은 거가 그 기하학적인 오브젝트랑 전혀 매칭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사실 기술이 잘 안 되고 어 지금 오소노멀 프레임으로 좀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술된 것을 이제 다시 그 아까 전에 그 이야기했던 식으로 다시 그 뭐냐 원래 공간 그 스피어로 내려가지고 기술을 하는 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리로에서 그 사용했던 커플링 디퓨전을 이제 그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조인 교수님께서 이제 이제 목표로 하셨던 1차 그 일기에서 목표로 했던 논문에서는 그렇게 방금 전에 봤던 그 디퓨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스피어에서 펀더멘탈 갭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이제 와 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제 그 여기에서 펀더멘탈 갭의 이제 이퀘이션의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결국에는 커버처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커버처 정보가 좀 들어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이게 가지 코렉션을 좀 하면 이거 네. K 논네거티브여야 됩니다. K 음수면 반례가 아, 있어요. 네네. 그 0으로 달려갑니다. 시퀀스가 존재합니다. 아, 네. 이 1D 문제가 펀더멘탈 갭을 갖는다는 증명은 쉬워요? 아니면 알려져 있어요? 거기도 아마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 제가 교수님 어떠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쉬워요. 이거. 이게 왜 안 쉽냐면 이것까지 증명을 이거 논문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음, 뭐가 어렵냐면 음, 그 이제 ND 컨벡스 도메인의 그 퍼스트 디리실레 아이겐 펑션의 로그 컨케이비티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커플링 가지고 볼 음, 때 근데 그 음, 커플링을 디퓨전 커플링을 쓰면 안 돼요. 음, 그러면 안 돼서 그 커플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맥시멈 프린시플의 대체제로서의 리플렉션 커플링이 RN에 동작하는 방식이 커베이처 텀 때문에 추가 텀들이 그 들어오는 거를 컨트롤 못해서 그거를 그 게이지처럼 소구하는 새로운 그 커플링을 찾아냈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그거 하면 RN처럼 동작을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그 이제 그 커플링을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기존 방식으로 안 돼요. 제 질문은 그거보다 더 쉽게 그냥 이제 1D 문제로 리듀스를 한 파이 틸다에 대한 이 아, 그거는 OD, 스펙트럴 갭이랑 예.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됩니다. 그냥 더 쉬운 그냥 이 중간에 이 퍼스트 데리버티브 텀이 없는 경우랑 똑같이 그렇게 펀더멘탈 갭이 존재하게 되나요? 그 네, 부분이 그냥 쉬운가요? 리치 가정 걸면 그 레디얼 디렉션에 대한 걸로 그냥 먼디 떨어뜨리게 되면 그냥 그거는 그냥 RN이나 스피어나 그거는 어, 다를 바 없습니다. 제 질문은 더 쉬운 건데, 아까 전에 그 토이 문제가 퍼스트 데리버티브 텀이 없는 거였잖아요. 펀더멘탈 갭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1D 문제에서. 일단 그러니까 슈레딩거 오퍼레이터 타입에서 음, 포텐셜을 줄 때 음, V랑 V 틸다로 음, 주는 음, 거가 지오메트릭 음, 어널리시스 관점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음, 원래 지금 이제 웨이가 했던 거가 1D 모델로 떨어뜨릴 때 V랑 V 틸다가 제로여야 됐었어요. 그 논제로가 이제 퍼스트 데리버티브 텀은 없고요. 맞고요. 그 음, 라플라시안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컨스턴트 텀이 있을 때는 맥시멈 프린시플 아규먼트가 아직 안 음. 알려져 있어요. SPL. 그래서 제 질문이 그냥 이 1D 문제만 보았을 때 개의 펀더멘탈 갭의 존재성은 쉽게 증명이 되느냐 이게 제 질문이에요 지금. 되고요. 근데 익스플리시트한 어, 로우 바운드는 다른 문제고요.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알려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거 자체는.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네, 네, 아닌 그거는 그렇죠. 거고, 대신 여기서, 그 K에 대한 컨디션은 이 1D에는 관계가 없는 거고, 지금, 섹셔널 커버처 K가 양수해야 된다는 그 얘기신 거죠? 네, 논 네거티브여야 되고 그 만약에 네거티브면 그 시퀀스 오브 컨벡스 도메인이 있어가지고 그 음, 펀더멘트 값이 음. 제로로 달려가는 게 하이프리드 케이스였어요. 그런 게 존재. 예. 오, 음, 음.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커버처가 네거티브일 때 그렇게 갭이 없다는 것은 보통 이런 이제 그냥 이제 해석학적인 아이디어는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게 그라운드, 그냥 웨이 선생님 결과해가지고 그냥 팩트선에서만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어, 직관에서는 클리어한 게 어, 아까 어, 이제 설명하셨던 것처럼 람다 빼기 람다 틸다가 익스포넨셜 디케이 음, 텀으로 붙을 때 음, 지금 이제 그 음, 부분 컨트롤을 원래는 해줘야지 이게 다 되잖아요. 근데 이 네네. 커베이처 파라미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인이 음, 바뀐다고 보면 괜찮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그, 익스펜딩을 하니까 컨트롤을 잃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을 뿐인 거죠. 테크니컬한 그 부분의 사인 때문에 같은 메소드가 작동하지 않는데 이 결과가 뉴예요 아니면은 다시 프로브를 한 거예요? 이 결과는 지금 뉴입니다. 아, 기존에 없었습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잘 안 되던 기존에는 거를 어디까지 있냐면 V랑 V 틸다가 제로일 때까지만 0일 되고 때, 그게 확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방식으로는, 슈레딩거로 확장하는 거는 이게 처음 결과입니다. 커플링으로만 얻어내는 결과는 이 사실 커플링 다른 문화는 지금 얻어져 문제는, 있는데 근데 제 음, 심증은 지오메트리에서 될 것 같은데 거기 충분히 아, 아직 안 밀려 있는 것 같아요. JDG 연구가 아, 제 그러니까, 심증 될 것 같긴 해요. 그 보통은 이제 한 커플링으로만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했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무엇을 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거에 대한 그 선행 연구가 먼저 있었어요. 이제 그게 무엇을 한 거냐면 이렇게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두 커플링된 그 프로세스의 그 디스턴스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디스턴스가 이제 어떤 조건에서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드리프트 텀과 마틴게일 텀이 있을 텐데 결국 뭐 간단하게 마틴게일 텀이 0으로 이제 떨어진다고 한다면 0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얘가 이 디스턴스가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모델 스페이스에서 이제 먼저 이제 선행된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확장을 하게 되냐면 이제 라디얼리 아이소 파라메트릭 매니폴드라고 하는 이런 그 클래스로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그 어, 커버처 텀이 결국에는 라디얼 디스턴스에만 그 디펜더 한 그런 매니폴드를 말합니다. 이제 가장 이제 그 스태틱한 이그젠플로는 당연히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스피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이퍼볼릭 스페이스라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그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매트릭이 구성된 스페이스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매트릭이 지금 다 지금 아래 디펜던스하게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이제 뒤에 이제 그 부분은 그냥 앵귤러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이제 딱 이름도 정확하게 이제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라디얼리 아이소 파라메트릭 매니폴드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에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냥 이제 드리프트 턴과 마틴게일 파트를 실제로 이제 그 계산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쉬운 이제 R 케이스 말고 이제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플리트하게 이제 실제로 구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파트하고 마틴게일 파트가 이렇게 그어져 있고 이제 그 드리프트 텀이 결국에는 마틴게일 파트가 이제 0으로 돼야 되고 0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리프트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 기하 그 뭐야 스페이스의 그 구조에 의해서 이제 약간의 제약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그
이 디스턴스의 미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 바운드 안에 있을 때 디스턴스가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이 된다는 것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드를 보면은 이 왼쪽 부분이 이제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싱크로너스 컴플링의 케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방이 그 리플렉션 커플링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는 계산으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에 사실은 이제 계산으로서 얻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계산을 하면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네, 이게 동그라미 있는 스트라토노비치를 의도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의도해야 되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돼서. 어, 잘 몰라. 사실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긴 했는데 SD를 그 뭐냐 매니폴드에서 기술할 때 그 이토 리프레젠테이션이 조금 적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 그 이토 디퓨전이 그 뭐냐 이토 디퓨전이 저 뭐야 그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표현이 됐었잖아요. 근데 얘가 기하학적인 거랑 결합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그 오퍼레이터 자체가 그 뭐야 오퍼레이터가 기하학적인 오브젝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야지 그 뭐야 기하학적인 도구들을 이제 그로 연결시킬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텀들이 사실은 그 뭐라고 하지? 코베리언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베리언트 그런데 스트라토노비치를 이용을 해서 하면은 이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호먼더 오퍼레이터 타입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인 오브젝트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토노비치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진짜 또 몰라서 그냥 아무 소리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RN도 결국에는 그 매니폴드잖아요. 그러면은 네. 거기선 되고 SN에서 안 되는 건 뭔가 컴팩트니스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제가 거죠? 조금만 그거는 설명을 좀 하면, 그러니까 네. 그 이또랑 스트라토노비치는 등가로 왔다 갔다가 되는데 왜 매니폴드에서는 스트라토노비치로 해야 되냐면, 그 매니폴드는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로컬 코디네이트 잡는 거에 대해서 인디펜던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브젝트 자체가.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 코디네이트에서 저 코디네이트로 옮겨줄 때 이게 제너럴 리니어 그룹에 의해서 트랜지션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또 미분은 2차 미분이 들어가니까 그게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음, 거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라우니안 모션은 어떤 네이버드를 잡아도 언제나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트랜지션이 기본적으로 리니어 트랜지션이 불가능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디페어몰피즘의 인베리언스가 되는 게 스트라토노비치이기 때문이에요. 퍼스트 오더로 해야 돼서. 아, 네, 어느 정도 납득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맨 처음에 제가 확률론과 미분기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원래 펀더멘탈 갭은 아니었어요. 원래 맨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어디에 관심이 있냐고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어, 최저 분속 이론 쪽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관심이 있다. 근데 이제 그쪽을 하려면은 어, 확률 가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진짜 언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분 기하적인 것들도 해야 돼서 이렇게 잘 섞을 수 있는 게
펀더멘탈 갭 문제 이거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제안을 주신 것이 이제 컴퓨팅 컴퓨팅 문제였어요. 사실 제가 그걸 받았을 때 이제 제가 컴퓨팅 컴퓨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이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펀더멘탈 갭이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지만 이제 제가 이제 좀 파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이제 공리 루오 그 논문에서 결국에는 펀더멘탈 갭에 의해서 지금 펀더멘탈 앱으로 펀더멘탈 갭으로 그 타임 디케이가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것이 지금 린드벌드 오퍼레이터의 그 뭐냐 그 어 이 그 퀀텀 알고리즘의 그 수렴 문제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이쪽으로 계속 연구를 계속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고요. 사실 마무리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제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 있으면은 여기 슬라이드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말하는 것도 괜찮고요. 이건 그냥 순수하게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거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질문 세션들을 좀 충분히 갖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다들 그래도 박수 한 번씩은 좀 주시고 질문 좀 듣죠. 어,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네. 좋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막상 해보시니까, 올 한 해 지금 벌써 12월인데, 공부해보시니까 진짜 어떠셨는지, 좀 그런 얘기들 좀 해주시면 어떤가 싶네요. 아, 사실 이제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면서 또 한 번 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서 계산할 게 좀 많긴 했었거든요. 사실 실제로는 몇 개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공책에 써놓은 걸 보면은 진짜 길어요. 하나 증명도 아니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를 알기 위해서 그 써 내려나갔던 것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했지? 내가 왜 뭐 때문에 이걸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그 바깥의 보상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지 않으면은 참 이거 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 당연히 이제 이게 막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랬을 때, 그때 생각하는 것도 그때 생각해내서 결국에는 알아내면은 되게 재밌었다, 좋았다, 그런 것, 그게 제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죠. 네, 다른 분들도 충분히 그 어떤 발표 뭐 소회나 이제 질문들 좀 듣고 한 뭐 20분 안에 오늘 레코드 마무리하면 나갑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뭔가 연구를 하셨다는 게 너무 좀 부럽고 대단해 보여서 그 삽질들을 되게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을 겪으셨을 때를 생각하니까 되게 멋지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했던 질문 조금 제가 잘 생각해보면 납득이 잘 안 돼서 다시 드리는 좀 죄송한데 그 아까 그 콜모고르프 그 부분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어 제가 그냥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책에서 봤을 때는 지금 또 다시 찾아봤는데 저기 L이란 게 백워드로 표현이 되고 저기 어드 조인트가 포워드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게 왜 포워드라는지 아직 잘 납득이 안 돼서 한 번만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지금 그거는 그 라플라시안이 빼거드냐라는 질문이랑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라플라시안은 포워드입니다. 용어에서요. 일단 단순히. 그리고 백월드로 갈 때가 언제냐면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그 캐피털 T까지 터미널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네. 바꾸는 과정에서 변수 변환해서 캐피털 T 빼기 스몰 t로 바꿔가지고 할 네. 때는 많아요. 이건 여러 맥락들이 있고 그 백월드 이퀘이션은 그러니까 포워드랑 백월드의 차이는 그 백월드는 어떻게 적히냐면 타임 데리버티브 더하기 라플라시안의 형태고요. 포워드 형태는 타임 데리버티브 빼기 라플라시안 형태예요.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지금 요 형태로 적혀 있으면 R1의 라플라시안 해가지고 해보면 그냥 저거 나와요, 형태 단순히. 그 가우시안의 그 노말 그 이제 컨볼루션으로서. 네. 일단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이 그냥 포워드랑 백월드의 그냥 차이, 그냥 정의예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타임 데리버티브 더하기 그 L의 형태인 거가 백월드, 타임 데리버티브 빼기 L의 형태가 포워드. 그렇게 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님세. 네, 저도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펀더멘탈 갭을 하시는 걸 이제 간간히는 봤었는데, 이렇게 좀 랩업되면서, 이런 과정으로 좀 고민하시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서 들을 수 있어서 또 좋았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게, 펀더멘탈 갭을 공부간에 정말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게 밀도 있게 보내셨던 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펀더멘탈 갭이라는 주제랑, 좀 아직 어렵고 하나 해서 좀 이제 막 학을 뗀다든지 뭐 그런 정서적인 좀 궁금합니다. 네, 중간부터 안 들렸던 것 같아가지고 혹시 질문이 어떤 걸까요? 거의 못 그 들었어요. 잠시만요. 지금은 네,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들리는데 가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엄청 멀어졌다가 들렸다가 막 아, 네. 그럼 좀 가까이서 좀 말씀드리자면 그 펀더멘탈 갭을 다 그 연구를 지금 마치고 나서 이제 좀 정서적으로 어떤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더 궁금하다도 있겠지만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진저머리 난다. 약간 그런 정서적인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어, 오히려 부족한 걸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진절이 났나 보다는 이런 거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그 다음에 어, 네, 부족한 게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아직도. 뭐, 아직 저는 뭐 지금 제대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이제 첫 걸음을 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10년 더 하셔야죠. 진절머리 나려면. 네, 네, 정문재 선생님. 저는 그 뭐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받았던 느낌 같은 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되게 좀, 어, 저는 그 미적분 공부할 때 선적분, 면적분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뭐 해시안 이런 거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극대극소나 막 이계 미분 구하는 거 보면은 뭔가 너무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그냥 소위 편식을 했는데 보니까 좀 되게 여기서 확률론 미분기하에서는 여러 면에서 그런 뭔가 이계 미분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뭔가
사실 볼록성, 오목성 이런 거 저는 뭐 그게 되게 중요한가 싶기도 한데 되게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듣고 이게 미분하는 그 텀도 되게 중요하구나. 첫 번째로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어 사실 저는 지금 리만 복소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통 그냥 이게 미분 뭔가 익숙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냥 그 자코비안만 뭔가 다룬다거나 그레디언트만 다뤄서 되게 한 번 미분한 것만 다루는데 저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계산이 너무 많다 막 이러면서 혼자 가끔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많았었는데 되게 이제 미분을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두 번 하시는 되게 입장에서 이거 되게 많이 힘드셨겠다. 계산이 아주 많으셨겠다. 그냥 이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도 아직 많이 해보지 않아서 딱 정해진 것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하면은, 저도 한 10년 하면은 진짜 그때는 뭐, 이제 두 번 미분하기 싫다. 막 그러지 않을까 싶은. 아까 전에 령우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 백워드라는 거는 이제 약간 지금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빼고 저 SD의 제네레이터는 L이 아니라 L 스타가 맞죠. 근데 이제 그 덴시티가 만족하는 이퀘이션으로 적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L이라고 하면 그 아래쪽에는 L 스타라고 적으셔야 맞는 것 같아요. 써보시면. 그러니까 이토 네, 포뮬라를 작성을 해서 그건 그렇네요. 예, 그렇게 덴시티에 대해서 이테레이션 그거는 바이 파트를 하니까 이걸 첫 번째 줄에 제네레이터를 L이라고 쓰셨으니 그 BI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에는 걔의 어드조인트 L 스타를 쓰셔야 될 것이고 이제 부호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영우님이. 근데 네네, 그거는 이제 또 포뮬러 작용해서 네. 근데 백워드 포워드는 이제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여기는 이제 그거는 관계가 없어서 음, 그 부분은 네네. 그냥 헷갈리신 거고. 네네, 그럼 납득이 됐습니다. 예. 혹시 저도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내용적인 질문인데 제가 사실 열심히 들어보려 했지만 내용은 크게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대상에서 펀더멘털 갭의 어떤 바운드를 찾는 문제가 있었고 그거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해결돼 있었는데 이제 확률론적 저 뭐 커플링이라는 방법을 쓰셔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좀 더 일반적인 공간에서 일반화한 결과들을 보았다라는 게 이제 오늘 발표의 내용이 맞을지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 연구가 아니라 다른 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초반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시간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서 쓰시면서 공부하는 데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네. 일단 여기의 목적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어 제가 1년 동안 한 것을 보여드리는 거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률론과 미분기하를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텐데 재밌으신지 한번 재밌으신지 그리고 흥미가 가시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질문 주셨던 게, 어, 힘들었을 때?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라고 하신다면은, 진짜 내적 동기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내적 동기가. 그, 저는 이제 조금 현업에서 이제 하던 프로젝트들에서 이제 좀 확률 과정이 필요하구나 약간 좀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 이거 해소가 안 되면은 진짜, 뭐야, 안 될 것 같아라고 느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먼저 동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스스로 모든 걸 다 정한 건 아니고, 이제 조건희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자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지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해놓은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지점이 명확하게 있어서 사실 이제 그거를 해 나갈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가 좀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 저도 올 한 해가 상당히 바쁜 한 해이긴 하거든요. 이제 아이도 태어났고, 그래서 육아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도 정말 지금 몸으로 지금 체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회사도 좀 아무튼 좀 바빠져가지고, 이래저래 바쁜 상황에서 했었을 때, 솔직히 주말 되면은 자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너무 잠 오고 막 하면은 잤는데, 그러다가도 또 생각나면은 또 막 하고 그게 써가면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동기가 어디였었냐 하면은 결국에는 내적 동기인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하면서 재미있어 하는지, 그다음에 이거에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지를 이제 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는 지금 어 이게 주 업무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또 했을 수도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이제 저는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데이터 분석 되게 재밌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재밌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이 좀 네, 이상할 수는 있는데, 네, 논문 한 1년쯤 전부터 그러면 쓴다기보다는 시작을 하신 건가요? 작업을?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는 언제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저희가 논문을 쓴다라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저희가 거예요? 첫 논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9월이었나요? 스케줄링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됐어요. 한 딱 1년 전에 김태기 선생님 입장에서 나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거 맞냐? 또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말로 맞냐? 라고 한 1년 전에 물어봤고 제가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제 논문을 이해하는데 반년 정도 필요하다 해서, 근데 반년 하려면 조건이 있다. 서브스터디 리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레퍼런스는요, 이 지금 모든 게 레퍼런스는 기하 해석 영상 6번까지가 하고요. 네, 보통 1번 보고 안 보더라고요. 나머지 참석자들은. 그리고 질문들도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터링이 되겠고요. 아까 이제 가령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미분 교환하면 커베이처 뜬다. 이거 한마디로는 쉽게 하지만 이거 절대 쉽게 할 말이 아니거든요.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정말 개같이 불러보면서밖에 못 배우는 것들이라. 이제 다 2레벨에서 기본적으로 못 따라오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이거 얘기하기 전에 가우시안 커베이처 구하라는 것도 선에서도 못 하기 때문에 보통은 자연스럽게 필터링이 되는 면이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래서 약속해준 타임라인은 반년이었고요. 논문 이해하는데 반년 필요하다 해서 반년 이게 찾아보시면 그게 반년 안에 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발표하신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계산을 토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연구의 영역이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시도했던 게, 원래 주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나가리가 났어서, 나가리가 나서 지금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같이 이제 결과물로 낸 거는 정말 치사하게,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면서도 새로운 거는 맞으면서도 했던 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원래는 그게 의도가 아니었고 좋은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 내내 안 풀려서 시간 안에 해주겠다는 게 이제 약속이었던 터라, 그거는 제가 좀 리딩을 해서 그 일이 되도록 진행을 하반기에 해서 이제 냈던 거죠. 아, 네.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럼 그 시작하실 때, 내가 이때쯤이면은 내 웍을 완성해서 논문의 형태로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그게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전문가가 되는 거는 어떤 일을 하고 익사이팅하지 않은 거래요. 근데 저는 지금 논문을 쓰는 거나 논문이 게재된 게 탑저널이면 쭉 입실론만큼은 솔직히 익사이팅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심지어 디스코드 채널에다가 제 논문들 올려놔도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한 6년 전만 해도 축하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어리둥절한 면이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건데, 보통 이거 한 편 쓰면 박사인데 뭘 그냥 뽑아내도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선입니다. 혹시 김태익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음, 원래 원지문이 뭐였죠? 원지문. 원질문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걸린 작업인가였고, 그 네. 다음에 사실 제가 진짜로 보고 싶었던 거는, 이게 논문의 형태로 내가 기여를 해서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셨는지 그게 그냥 궁금했어요. 아, 사실 저의 기여분이 많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저의 기여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사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따라갔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설계된 거에. 그래서 사실 보니까 설계가 진짜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논문의 설계가. 그래서 일단 이제 사실 많이 따라갔던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논문으로 나올 거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디테일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제가 기여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충분히 듣고 마무리할게요.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내용이 일단 미분기하에 대한 계산하고 확률론, 확률 과정에 대한 계산 두 가지로 이렇게 뭔가 크게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두 개 계산 훈련 과정에서 특히나 좀 어려웠던 둘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조금 더 에너지가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을까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어려웠다. 개인적으로는 확률 과정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일단 제 레벨에서는요. 이게 어 손에 일단 직관적인 게 안 서요. 안 섰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하는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거든요. 내가 식으로는 처음에는 식으로 표현을 못해도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어, 반대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리고 이론, 그 안에 있는 막 그 이론들도 그냥 식으로 된 이론들이었거든요. 아직 제가 초보라서. 그래서 좀 직관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쉽게 보이진 않았었어요. 첫 시점에서. 실제로도 혼자서 공부하려고 했었을 때도 그런 지점들이 되게 어려웠었던 지점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이렇게 인스트럭터가 있었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고마웠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저 아직도 그 SD가 뭐지 하면서 헤매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각자마다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네. 혹시 더 레코드 가운데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그럼 일단은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 이게 지금 확률론과 미분기야 이제 1기 스터디였고요. 정확하게는 그 올해 1월에 시작이 돼서 10월에 종료를 했고요. 10월에 종료한 시점에서 스터디는 마쳤지만 이제 일들은 계속 좀 진행을 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이제 타임라인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반년 동안 논문 디테일들, 계산들이 가능한 센스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건부로 약속을 했었던 게 논문의 디테일들을 따라오면 제 선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거에서 이제 훌륭하게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좀 어떤 이제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센스에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비슷한 거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기대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김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러면 목표를 이제 뭐를 달성할지에 대한 이제 목표의 구체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거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한의 자유도를 허락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필요 조건들을 선명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보통은 이제 그 선에서 진행이 안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필터링 되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제가 말을 애매하게는 안 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걸 기본적으로 기대를 하고 이제 내년도에도 일부들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들은 그래서 만약에 재선에서 이런 게 될 것이다라고 했으면 저는 제 말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률론 미분기야 중에서 지금 이제 1기에서 원래는 그 리서치가 나와야 되는 것 중에 안 나온 게 윤여민 선생님이랑도 워기 장채 교수랑 저랑 셋이서 제가 낼 생각인데 그냥 타이밍상 여러 이유상 제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할 거고요. 할 거고 지금 이제 2기 쪽에 들어오시는 여랑 별개로 김민호 선생님이랑은 제가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하나가 이제 TDA 라인이랑 하나가 이제 미분기야 라인에서 이제 각각 이제 제가 어떤 거 원하시는지 알겠어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할 생각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들은 따로 있을 거지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인스트럭터는 내년은 제가 아니어서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재밌게들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좋은 발표해 주신 김태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